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6월 12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얼굴 좋으시네요. 예. 오늘은 또 밸류에이션 체크하는 날이니까 예. 네, 한번 체크해 보죠. 지난주 계속 미국 시장이 계속 좋았다, 그죠? 예, 좋았습니다. 계속 좋았고 주간 기준으로 주가는 0.4% 정도 올랐고요. 그것밖에 안 올랐어요. 예, 그것밖에 안 올랐습니다. 매일 올랐던 거 매일 올랐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어쨌든 그 6월 2일 주가가 4,282였고요. 네. 그리고 6월 9일 주가가 4,299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모델 포트폴리오에 넣어놨던 종목들이 좋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매일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시장 자체는 0.4%, 0.4%예. 0.4%밖에 안 올랐군요. 굉장히 그래도 단단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예. 12개월 포워드 EPS는 0.2%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YTD로 S&P 500도 11.96% 거의 12% 정도 상승한 상태고 12개월 포워드 EPS도 플러스로 전환해서 0.5% 정도 EPS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6월 9일 기준으로 해서 PER은 18.79배에 거래되고 있고요. PBR은 4.1배, 그리고 ROE는 22.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면은 빅테크들이 약간 조정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것이 네. 테슬라 때문에 그럴 거예요. 테슬라가 11일? 예, 11일 연속 네네. 상승했습니다. 올랐다고. 예. 테슬라가 지난주에 14.2% 올랐습니다. 와, 한 주에만. 이 한 주에만요. 야, 계속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나 뭐 다른 빅테크들은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금융 섹터 들이나 에너지 섹터 이런 주요 종목들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자유소비재에 있잖아요. 자유소비재에서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시총 기준으로도 지금 엔비디아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주 크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테슬라 많이 올랐는데 이익 추정치도 0.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조금씩 그 애플 같은 경우 0.4%, 마이크로소프트 0.2%. 구글은 마이너스 났네요. 구글은 마이너스 0.9%. 예, 그렇습니다. 어떤 구글, 아마존.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리고 메타도 한 1.3%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리고 PER 보면은 바짝 좀 올라온 상태인데 애플이 이제 28.3배,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9.9배라서 30배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구글 19.7배, 메타 18.6배, 아마존 39.4배, 테슬라가 60배가 됐습니다. 예, 주가가 좀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45.7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밸류에이션도 좀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온기가 좀 다른 쪽으로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약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더라도 자유소비재는 테슬라의 영향으로 2.44% 올랐고요. 그 외 산업재나 유틸리티, 금융, 에너지, 홈빌더 이런 쪽으로 지수 대비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유소비재에서 아까 제가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테슬라 비중이 30%가 아니라 17.5%네요. 17.5% 했는데 주가가 14.2% 올랐기 때문에 섹터 지수 자유소비재 섹터에서 2.49% 정도를 기여했는데 자유소비재가 2.44%밖에 안 올랐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 빼고 그냥 다 지지부진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EPS 추인데 계속 꾸역꾸역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6월 12일이니까 7월부터 해가지고 다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좀 계속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포워드 EPS 추이만 보면 올 초 추정치 처음보다 이제 플러스가 났다고. 예, 그렇습니다. 미국채 10년물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차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채권 발행 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차트나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년물, 2년물 조금씩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약간 수급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마이너스 86bp, 10년물은 5bp, 2년물은 10bp 이렇게 올라서 10년물이 3.74%, 2년물이 4.59%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실질 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회사채 쪽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 쪽인데 그렇죠. 이쪽은 굉장히 차분합니다. 회사채 트리플 A 등급 기준으로 OBP가 올라서 4.69%, 그리고 BAA 등급 좀 낮은 등급의 채권은 4BP가 올라서 5.8%를 기록하고 있고요. 하이힐드 쪽에서 투기재금 등급 채권의 금리가 8.39%를 기록했는데 오히려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bp. 그렇네요. 예. 오히려. 그리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4.29%를 기록했는데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8bp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국채 금리를 그 벤치마크로 보긴 하지만 실제로 기업들한테 적용되는 할인율은 하이힐드 쪽에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네. 회사채 쪽에 가깝고 그래서 이 하이힐드하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빠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좀 할인율 차원에서 축소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재무부 채권 발행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타결될 거라고 보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일단 보지 않았는데 이제 대체로 모든 것이 세팅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보는 상태에서 좀 보면은 재무부 예금 잔고가 6월 7일 날 44.71빌리언 차트 보시면은 급격하게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6월 5일 시한으로 이 잔고가 바닥나게 되면 미국이 뭐 디폴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44.7빌리언 정도 6월 7일 날 기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60조 들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추이를 보면은요. 돈 많네. 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발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무부가 채권 발행 계획을 밝혔는데요. 네. 6월 7일 날 밝혔습니다. 그래서 빨간 글씨만 보면은 어쨌든 트레저리 빌을 발행할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규모가 6월 말까지 425빌리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6월 말까지. 그러면은 증가분은 한 380빌리언 정도 되잖아요. 380빌리언. 예, 380빌리언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국채 시장의 공급 규모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를테면은 주식으로 보면 유상증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보면은 미국채 시장 규모가 1분기 말로 하면은 그 밑에 보면은 차트로 그려왔는데 25트릴리언입니다. 25트릴리언이고 전체 미국 시장의 미국 채권 시장의 회사채까지 합치면 50트릴리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국채만 보면은 25트릴리언 정도,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380빌리언이 6월 말까지 발행된다고 보면은 그 증가분은 1.5%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럼 그걸 어디서 받아줄 거냐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사실 그 예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운용을 할 때 채권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MMF에서 돈이 들어오면 또 채권을 살 수 있고요. 근데 지금 상업은행 예금이 17.3트릴리언인데 17.3트릴리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그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그 추이를 보면은 상업은행 예금 추이를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MMF에서 돈이 유입되면 살 수 있는데 MMF도 계속 늘고 있고요. MMF 잔고가 지금 5.46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은행 예금에서 들어오는 거 그리고 MMF로 돈이 들어오는 거로 이 정도의 발행 물량 정도는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이 사실 지급준비금, 법정 지급준비금이 있고 그 법정 지급준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갖다가 연준의 역레포에 맡겨놓잖아요. 네. 역레포에 맡겨놓은 지금 자금이 2.1트릴리언입니다. 네. 2.1트릴리언이라서 현재 그 발행되는 금리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2.1트릴리언의 일부의 자금이 아마 그 재무부 채권 발행을 흡수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 자체를 갖다가 뭐 절대 규모로 보면은 380빌리언이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 그리고 지금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채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금액 그리고 은행으로 유입되는 예금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금리를 뭐 몇십 bp 뛰게 할 만한 그리고 주식시장을 그렇게 흔들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네요. 예. 이번에 그 부채 한도가 32조 달러였다가 얼마까지 늘린 거예요? 내년 25년 1월까지인데요. 예. 얼마까지 늘린 건 아니고 그 리밋을 갖다가 유예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그때 가면 또 그 갑론들막이 이슈가 있겠죠. 이슈가 있어서 그 한도를 어디까지 정해야 된다. 아니면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부채 한도 관련해서 계속 이런 노이즈가 있으니까 그 아예 제도 자체를 뜯어고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가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또 공화당, 민주당 이게 또 확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2025년 1월이니까 그죠? 예. 대통령 선거 다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표현을 보면 서스펜드라고 나오잖아요. 예, 유예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에 너무 말이 많고 또 그 고객들도 너무 많이 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시장 유가가 2.2% 빠졌습니다. 그래서 70.2불을 기록을 했고요. 리그 카운트는 한 기가 늘어서 556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이가 1.5% 3.77불까지를 기록을 했고요. 천연가스가 지난주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올랐는데 특히 유럽에서 35.3%가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 많이 오른 건데 바닥에서 한 350 유로까지 갔다가 한 30유로까지 빠졌다가 32.049 유로. 그래서 굉장히 베이스가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지고요. 오름폭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 차트 보니까 뭐 그 데드캣 바운스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해서. 예.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옆에 천연가스도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나오다가 또 빠지고 그랬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예. 외환시장 달러 인덱스가 104 뭐 이렇게 갔었는데 0.54% 빠져서 103.56을 기록을 했고요. 달러원 환율도 1.4% 빠져서 1287.3. 계속 1300 위를 보다가 언제 깨졌어요? 금요일 날 빼졌습니다. 금요일 날 저기 역외에서 환율 NDF 환율로 해서 깨져가지고 요 우리나라 그 시장 시작하면은 요 환율로 수렴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주가하고 밸류에이션 지표 주요 기업 EPS 보시면은 코스피가 1.5%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현충일이 있었죠. 현충일이 있어가지고 6일 날 쉬었고 4거래일 동안 1.53%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연초 이후에 18.1% 올랐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미국 대비 상당히 좋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포워드 EPS도 0.9%나 일주일 내 상향 조정이 돼서 연초 이후로는 포워드 EPS는 마이너스 1.4%,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플러스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YTD로 주가 18.1% 이렇게 오른 상황입니다. 6월 9일 기준으로 코스피 PER은 12.69배, 그리고 PBR은 0.97배, ROE는 7.65%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 LG엔솔이 4.3%,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6%, 삼성바이오 1.6%, LG와 9.5%. 현대차, 기아가 피크아웃 논란이 일면서 최근 주가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 피크아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 마이너스 1.7%, 플러스 0.5%, 그리고 금융주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5.7% 올랐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 좀 주가 수익률이 다른 섹터나 코스피 대비 상당히 지지부진했었는데 간만에 5.7% 정도 상승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KB금융 같은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뭐 주주환원 관련해서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변화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고, 이제는 조금 그 다른 섹터 대비로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돌아가면서 오르는 순환매 차원으로 좀 상승을 한 것 같고요. 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2.0% 이익이 상향 조정돼 있고, LG엔솔 2.0%, 하이닉스도 여기 not available 이렇게 써놨는데 그 마이너스의 폭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EPS를 상향 조정하는데 최근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래 하이닉스가 1Q에 3조 8천억, 2Q에도 3조 2천억, 뭐 이렇게 적자 난다고 했다가 1Q가 3조 2천억 나오고, 지금 2Q가 2조 8천억이냐, 2조 6천억? 6천억이냐, 뭐 앞자리가 바뀌었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1.9, 0.5% 추정치 상향됐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PER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24.5배, LG엔솔 55배, 그리고 LG화학 17.4배, 네이버 27.2배, 카카오 45배. 현대차, 기아 최근에 지지부진한데 PER로 보면 4.8배, 4.2배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PBR 기준으로 블룸버그 컨센 추정 하에 1.4배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배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올라서 그렇게 됐고요. 반면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해 한 35% 정도 올랐고, 하이닉스는 한 여기 보면은 얼마 올랐죠? 54%. 54%. 예, 그렇죠. 54%. 그래서 기업 사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로 같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연초 대비로는 하이닉스가 한 15% 이상 마이크론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예. 언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54%면은 그죠?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국내 금리 및 증시 주변장을 보면은 국내 금리도 조금 상승을 해서 조금이 아니라 한 11bp 정도 국고채 10년물로 상승을 해서 3.61% 기록을 하고 있고요. 3년물은 7bp 정도 올라서 3.51%.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10년 마이너스 3년이 10bp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50.9조 기록을 하고 있는데 1.8조가 빠졌고요. 신용융자 18.7조 원, 전주 대비 1,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래소 9.0조,
코스닥 9조 7천억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20조 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거래소가 11.1조, 코스닥이 9.6조. 다시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조금 거래대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준비했고요. 이번 주는 FOMC 회의하고 또 미국에서 재무 채권 발행 이런 이슈들로 좀 시장에서 회자가 될 것 같고요. 그 페드와치에서 조사하고 있는 그 이번 주 금리 정책 금리 같은 경우 여전히 70% 정도 동결이 있더라고요. 70% 동결입니다. 70%가 동결이고 30%가 인상. 그 이전에 CPI 나오는데 CPI하고 PPI도 나와요. PPI가 그 수요일 날 밤에 나오고요. 목요일 날 아침에 FOMC 정책금리 발표가 있고요. 그래서 물가하고 채권 쪽 좀 유심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 보니까 그동안은 FOMC 회의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FOMC 회의 전에 시장이 흔들렸었는데 이번에는 계속 동결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확인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FOMC 회의 전까지는 시장이 강했다가 근데 7월 달에 지금 올리냐 마냐 뭐 요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FOMC 회의 이후에 오늘 쭉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 밸류에이션도 약간 좀 많이 목에 차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기 때문에 FOMC 회의 이후에 재무부 아까 증권 발행 요는 건도 있고 7월 달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노이즈 있으면서 6월 말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가 하이닉스 같은 게 벌써 그죠? 연초 이후로 50% 가까이 올랐고 자세히 보시면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빠진 섹터가 반도체였어요. 그죠? 우리나라 지수랑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거의 이제 연동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 가까이 올라갔던 부분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강세 현상이 좀 설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도체 섹터 자체가 지금은 너무나 핫해가지고 그 오픈 AI 창업자 와가지고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샘 알트만 많이 얘기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인사도 만나보고 또 대통령까지 만나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뭐 앨런 머스크도 그 샘 알트만 그 앞에 가서는 좀 이렇게 자숙하는 분위기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뭐 그분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면에서 AI의 가장 최적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나라다라는 평을 보면 이번 AI 모멘텀에 있어서는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 보세요? 아니요. 낭만 닥터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한석규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를 집사람이 좋아해가지고 같이 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 의사끼리 하는 말에 뱁새가 황새를 왜 못 따라가는 줄 아냐. 우리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간행이 찌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는 이유가 방향성을 잃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황새 하나만 보고 따라가면 약간 늦게 도달해도 도달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투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따라갈 황새가 어떤 사람, 어떤 기관인지 딱 정해놓으면요. 그렇죠? 그 황새 보면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따라가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드라마 보면서 참 좋은 말이다. 어떻게 작가가 저런 말을 그렇게 생각을 해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늘 채플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